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연맹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오늘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숫자다. 오늘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또 윤석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리얼미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 정지한 것이 그런 조치가 잘못한 일인지 잘한 일인지 질문을 했는데요. 잘한 일이라고 하는 이제 긍정평가는 38.8%가 나왔고 잘못한 일이라고 하는 부정적 평가는 56.3%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이념 성향에 따라서 또는 지지 정당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진보 성향 응답자에서는 뭐 71.8%가 잘했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 예.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또 76.6%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예. 이 사안을 놓고 본인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정책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 결과는 이제 잘못한 일이라고 하는 부정평가가 좀 높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연히 잘못했다가 많고 민주당 지지층은 잘했다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방금 소개한 것처럼 보수 성향은 잘못했다가 잘한 것보다 훨씬 많고 그렇죠. 이게 한 7대2 되고 진보 성향은 잘했다가 잘못했다보다 또 7대2로 많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잘한 일이 38.8, 잘못한 일 56.3을 결정한 건 중도 성향들이 결정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정당 지지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따가 이제 윤 센터장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게 잘 모름 있잖아요. 잘 모름. 이게 4.9%예요. 5% 남짓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당 지지할 때 무응답 또는 지지 정당 없음, 모름 이런 쪽이 한 20% 이상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적 색깔로 봤을 때는 중도 성향, 우리가 스윙보터라고도 부르는 이쪽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추 장관이 잘못했다. 이쪽으로 이제 쏠렸다. 그래서 이렇게 56%와 거의 39% 내외의 이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전 한 가지가 또 있다고 봐요. 예. 여기에 매개 변수가 개입이 되는데 예. 그게 언론의 보도다. 예,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는데 역시 훌륭한 평론가군요. 그럼요. 아니 지금 저는 매일 뉴스를 보고 뉴스에 출연하기도 하고 뉴스를 논평하는데 압도적으로 추 장관 법무부가 문제다라는 예. 취지의 보도가 압도적이에요. 예,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그 각종 포탈 네이버와 네. 다음 첫 화면에 나오는 게 5개, 6개 꼭지 되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잘못했다는 게 거의 100% 다 도배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봤었을 때 중도층은 어떻게 선택했겠느냐. 이걸 빠뜨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럼요. 그래서 중도층이 그럼 뭘 보고 선택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정치적인 혹은 뭐 어떤 거대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할 때 뭐 보고 듣고 알고 이해하고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예. 언론, 미디어다. 예. 그래서 미디어의 보도 태도가 균형적인가 하는 것도 이런 사건 나왔을 때 숫자만 딱 보고 이거 봐. 추 장관이 잘못했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잖아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도 함께 검증을 해봐야겠죠. 이게 이제 보면은 이념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극명하게 갈렸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찰에 대한 정부기관 중에서 검찰에 대한 시각이 이제 실제로 다른 많은 조사에서도 극명하게 이제 갈리는데요. 신년에 어떤 방송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부기관들 뭐 청와대부터 이제 검찰까지 뭐 행정부처도 있고 어느 기관은 이제 신뢰를 얼마나 하는지 하나씩 물었어요. 네. 그런데 보수 성향층에서는 가장 신뢰도 높은 게 검찰이었고 진보 성향층에서는 가장 신뢰 낮은 게 검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념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 있던 차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진보 성향층에게는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의 그 결정 이유들을 상세하게 얘기한 것들이 아마 충분하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사찰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굉장히 이제 깊게 또
충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보수 성향층에서는 이것이 이제 정치적 시각에서 이 사안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있는 것이어서 아무리 이제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보수 성향층에서는 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도 성향층 같은 경우에게 과연 이제 그 진보 성향층이 인식하는 그런 사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이 또 민간인 사찰이었다고 한다면 좀 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중도층에게 판사가 사찰을 한다 이게 사실 잘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영향 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 내용은 아직 모르죠. 문건은 이제 법무부에서도 공개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오늘 윤 총장이 직접 문건을 공개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문건의 내용을 논하는 건 이제 이후의 문제고요. 지금 검찰이 대검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서류다. 이게 작성한 사람이 성모 검사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게 재판을 하는데 검찰은 기소를 해서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되는 쪽이니까 유죄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게 이 판사의 성향이 그냥 논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요새 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지 이러한 이제 재판에 응하는 형식을 좀 이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얻기 위한 방식이다. 심지어는 아니 선배들이 족보 만들어서 출제 경향에 대한 예년도 문제집 같은 걸 후배에게 주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데 이게 좀 말이 완전히 다른 게요. 그 재판에 임하는 검사가 그래 판사 성향 알아야지. 이건 변호사도 당연히 확인하는 정보들이다. 맞아요.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우리 재판부 누구야? 주심 판사가 누구야? 그럼 부판사 누구야?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뭐 이 임명록도 뒤져보고 아는 같은 기수지 그 사람 성향 어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검사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검에 있는 조직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재판에 들어간 검사가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걸 누가 뭐랍니까? 이게 그러다가 사찰까지 나갔다. 그럼 개인의 일탈이잖아요, 그게. 근데 대검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보고서를 딱 만들어서 총장님 보십시오.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활용해. 반부패부에 보내. 반부패부가 보내요. 그럼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에게. 왜 검사가 할 일을 조직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게 딱 뭐가 떠오르냐면 과거에 청와대가 과거 정부 청와대가 저 정당이 너무 이 정부 비판을 세게 해. 저 정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버려야 되겠어.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 헌정사상 초유의. 그런데 그러면은 법무부가 나서서 헌재에서 위헌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한 소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근데 좀 이 헌재에 여기가 위헌 정당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정보가 약하니까 그 정보를 국정원이 좀 찾아오지. 기무사도 한번 찾아와 봐. 그래서 모인 정보는 사실은 법정에서는 증거로 쓰였어요. 근데 문제는 수집 과정에 문제가 없냐고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에 동원될 때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과거 범정 이렇게 불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이름이 바뀐 거죠. 근데 도대체 재판부 성향을 분석하는 게 범죄정보에 해당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라도 재판에 들어간 뭐 공소 담당 검사나 형사부의 검사가 자기 손발을 놀려서 찾아내서 만든 쪽지 보고서라면 재판에 활용하려고 공부했네. 그 내용이 설사 뭐 가족관계가 있다. 사생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일탈일 수 있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총장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약간 더 무섭다. 이런 토를 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대검에서는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라는 않습니까? 거죠.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총장이 직접 공개한 문건이에요. 기자들 당신들이 봐봐라. 이게 상식적으로 사찰이냐 아니냐. 근데 최영일 평론가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문건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이 문건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면 비합리적이라는 선택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고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적었다. 또 하나는 재판에서 존재감 없지만 행정처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 신문기일에 불출석했다. 이거를 사찰이 아니라고 제가 판사면은 저는 굉장히 몸소리 쳐질 것 같은데. 그렇죠. 나의 이런 이야기들을 검찰 조직이 제가 해당 판사거나 해당 판사와 함께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이 기록을 보면
이게 사찰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사찰인가 이렇게 되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나올 테니까 이제 그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법원이 그것을 사찰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여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고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제 이 결정 이유를 얘기를 할 때 뭔지 6가지인가요? 상당히 이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것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뭐 사찰 논란이라든가 이 건들을 좀 핵심적인 것들을 좀 했다고 한다면 아마 전달이 분명하게 이제 좀 기사를 통해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대중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몰랐을 때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거는 뭐 이유를 막 갖다 댄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요 사찰 부분이 아마 부각이 충분하게 잘 안 된 부분이 전달해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사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개요. 예, 개요 말씀하기 2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리얼미터에서 ARS 방식을 포함한 전화조사로 실시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예. 어쨌든 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그러라고 이게 또 공개한 것이고. 사찰인가 아닌지는 판단의 결과를 좀 국민과 보고요. 법원 판단을 그렇습니다. 지켜봐야죠. 법원 판단 별개로 또 국민들이 또 여론이 맞습니다. 있을 거니까요. 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 코로나 재유행으로 심각하게 경제적 타격이 온 특히 소상공인들이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일단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찬성이 훨씬 많네요. 네. 일단 줘야 된다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같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이제 의뢰로 2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이제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고 이제 표본 오차도 같은데요. 이 조사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였고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39.7%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보다 찬성이 뭐 이제 20%가량, 20%포인트가량 이제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만약에 지급한다면 그 선호하는 지급 방식이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우리가 이제 흔히 보편 지급이라고 하는 전국민 지급을 선호하는 응답은 57.1%, 선별 지급을 선호하는 응답은 35.8%. 그러니까 지급 방식에 있어서 선별 지급보다 보편 지급이 또한 20%포인트 그 이상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찬성이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전 국민한테 지급해라. 그러니까 1차 때는 전 국민 지급이었고 그렇죠. 2차 때는 선별 지급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아마 국민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1차 때 전 국민을 지급했는데 이게 그것도 뭐 바우처나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이 좀 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돈이 돌면서. 그렇죠. 근데 2차 선별 지급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됐겠느냐. 또 소상공인한테 직접 줬는데 도움이 됐겠느냐. 이런 걸 한번 따져봐서 전 국민한테 주는 게 맞다. 1차처럼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전 여론은 이 흐름은 매우 그냥 상식적인 흐름이다. 저는 이게 여론조사를 안 해도 대체로 이렇지 않을까 하고 추정하는 것이 거의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여론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정치권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렇겠죠. 거예요. 예. 그 문제는 정치권이 지금 한 3조 6천억 원대 어차피 내년 1월에 추경을 한다면 요 정도의 예산을 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올해 12월 2일 되기 전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걸 내년에 추경을 하지 말고 미리 준비된 예산에서 지급을 하자.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얘기죠. 국민의힘 쪽에서 한 이야기고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여당이 먼저 이 긴급재난 지원금을 꺼낸 게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니까 처음엔 조금 곤혹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곤혹스러운데 정부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당도 선뜻 여기 동조를 못하다가 국민 여론의 흐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선 작게 잡아놓고 다만 올해 지급은 어렵고 내년 1, 2월이 돼서 코로나가 꺾이고 나서 피해 규모가 산정이 되면 거기 이제 지급을 하는데 여야 모두 지금 선별적으로 이제 수렴이 되고 있어요. 의견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국민들의 일반적인 뜻 보편 지급해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라 하는 것과는 오히려 2차 방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글쎄요. 아직 2차 선별 지급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맞아요.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맞습니다. 또다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조사가 있었잖아요. 반대가 39.7%라고 했잖아요. 네. 찬성이 높긴 합니다만은. 근데 여기에는 아마도 이제 재난지원금을 전체를 주면 안 된다. 선별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반대 응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지급하는 것에 반대 의견이 이거보다 훨씬 적으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 실제 이제 다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권 성향층에서는 찬성이 상당히 높고 또 야당 성향층에서는 이게 정부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가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당이 지금 이것을 이제 거론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충분하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논의되는 가운데 야당도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것이 이제 대중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한다면 뭐 훨씬 더 이제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반대 여론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 대중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정당의 시그널에 따라서 인식을 재조정하는 경향들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 했을 땐 뭐 보편 지급이 지금 월등히 높은 게 여론조사 결과 확인되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제 경제적 효과가 이제 더 낮다고 하는 판단하셔서 그러신 분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선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산정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것이 이제 우려하거나 지난번에 이제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인식들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편 지급이 상당히 월등히 이제 높게 나오는 흐름이긴 한데 과연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이것을 다시 보편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여야가 입장이 좀 갈리거나 논쟁은 뭐 다시 한번 불가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여당이 지금 연말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12월 2일까지가 내년 예산 처리의 이제 법정 시한인데 555조 8천억 원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좀 증액을 해서 한 3조 정도가 증액될 것인가. 근데 지금 야당은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이것을 새로 추가하기에는 국고에 부담이 가니 뉴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뉴딜 예산 한 3조 6천억 정도를 삭감하자. 그래서 그걸 이쪽으로 전용을 하자. 여당은 안 된다. 뉴딜 예산도 정교하게 준비된 거다. 이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밀당하다가 결정이 되잖아요. 예. 3조가 증액됐다고 치자고요. 내년 4월 선거 전에 이 겨울을 넘기고 코로나가 좀 꺾인다면 그때 3차 재난지원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한번 쏴야 되는데 3조는 사실은 턱도 없는 돈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이 긴급재난지원금 1차 때 국민들이 다 체감할 때 4인 가족, 1인 가족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줄 때 이 14조 원이 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 10조 정도가 더 필요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여당이 지금 통 크게 결정해 놓지 않으면 이 예산 겨우겨우 통과시키고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빨리 예산 집행한다고 할 때 4월 재보선 전에 야당이 거 봐라. 올해 예산에 반영시키자고 연말에 얘기했지. 근데 뭐 3조 이만큼 집어넣어 놓고 돈 없잖아. 결국 1, 2월에 또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이게 연초에 추경을 하는 건 좀 난감해요. 한 상반기 뭐 4월, 5월, 6월 돼서 이게 열심히 정부 재정 쓴다고 쓰는데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럼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럼 10조 증액하자. 이러면 이때는 약간 여당이 이 끌려가는 형국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 여당이 좀 통 크게 결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뭐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 돈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네네. 두고 봅시다. 하나만 더 짚고 갈까요? 정당 지지율 나왔죠? 예,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혼용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4.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고요. 중앙선거 여심이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8.5%였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은 이제 소폭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양당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바깥으로 이제 벌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 이게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뭐 이런 논란이 있고 난 후에 조사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는 잘했냐 못했느냐 직무정지를 잘못했다고 훨씬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조선은 민주당은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여권 지지층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경고성을 좀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쨌든 이 검찰과의 이제 대결 양상 이렇게 보는 것이 여권 성향층에게도 정치적인 이제 자극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여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뭐 여권 지지층이 이제 결집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예. 그것들이 이제 지금 여권 성향층에도 나타나게 되면서 약간 최근의 흐름들에서 보게 되면 정부 여당의 지표들이 좀 하락하는 흐름세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이제 좀 차단하는 그래서 하락세가 좀 멈추게 되거나 아니면 정당 지지율에서 소폭 상승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이유는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여권 지지층들도 바라보면서 다소한의 결집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초 드릴게요. 예, 30초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소폭 상승, 민주당 지지율도 소폭 상승. 동반 상승이요? 이게 많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적극적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왜냐하면 불리해지니까. 지금은 호재는 하나도 없어요. 다 악재예요. 그런데 내년 이제 4월 재보선 때 어떻게 이게 승리 전략을 짤 것인가 고민이고 추 장관 이 또 윤 총장 사태는 해를 넘겨서 내년까지 갑니다. 예. 지금 왜냐 법정 소송까지 붙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만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차 재난지원금 같은 민생과 직결된 이슈를 여당이 주도해서 좀 쭉쭉 끌고 가야 연말 연초에 조금은 이 등이 따숩지 않겠는가 하는 조언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